조상들은 그리고 대화연의 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돌아계신 국사 37명의 성상근 박사, 고지에 있는 RT11기 G-이노베이션 회장이신 이종준 회장, 그리고 한때 강남 JC회장으로 존재했던 우리 대화연의 기획품과 신경재 회장 총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작은 고등학교에는 KBS 개그맨 김정수 대표, 지난주에는 총대장으로 성서울하는 지역에서 153고지 동문 총대장으로 있을 때에 파견당한 4.27 파견고소대에 김준재 영장으로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재 영장이 4.27 파견고를 밤새 조명탄을 발사하고 주변 지역에 포탄 사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치가 폭로되었던 삼소대 이계석 총리가 이끄는 애국주가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침몰 직전, 난파 직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빼놓고 어머니를 모십니다. 따라서 경기도 이천에서 전투복 행구대 마크를 걸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준대 옛날 병장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소녀들을 대표해서 애국은 행동이라고 여러분께 늘 일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애국은 행동임을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신국은 공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절망과 좌절감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무감 속에 주저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일촉즉발이 이상 상태입니다. 친중, 종북,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갖 부정선거로 악한 가짜들이 줄줄이 울자리 차지하고 정치 합리하는 절체절명의 난파 직전 국가 침몰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일을 보십시오. 죄 없이 구치소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특검이 강제로 구인하는 과정에서 끌어내려고 살인행위에 가까운 폭력, 가혹행위로 다치게 하여 의무실에 입실하셨다니 피를 토하듯 분노가 치솟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복창합시다. 인권 침해! 인권 침해! 정치 특검의 망신주의식 수사를 넘어 폭행하고 인권마저 짓밟는 정치 특검의 망나니 개판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문제를 하고 있는 후보들, 이걸 안 된다, 이런 쪽에 비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육선을 이루어지고 그러면 증거를 대가지고 얘기해요. 적어도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조사해보니까 혹은 내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이 당을 부매공작을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분한테 뭔가 페이퍼를 써야 되겠다. 페이퍼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의 공정성 검토 혹은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하자고 할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되나.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제도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있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선거 관리의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였으면 어떻게 보관하고 또 운송을 어떻게 하고 그러냐. 그리고 사전 투표를 관리를 하는 사람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개표할 때 대표장에 나오는 분들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나 원래는 지방 공무원, 의회원 이런 분들이 공적으로 신뢰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중국인을 거기에 넣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소위 조직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투표 관리가 어떻게 이 관리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개표할 때 개표의 데이터, 소위 개수의 데이터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개수의 문제, 개표 개수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관인 혹은 관람이라는 자격으로 투표도 했지만 개표장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그 함이 있는데 그 함이 하나 개표가 완료되면은 개표 과정에서는 대함부가 있고 그리고 그 개수부가 있고 또 심사부가 있고 이 세 분야가 나눠집니다. 이 분야를 거쳐서 마지막에 선거위원이 한 6명, 8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한 다음에 그걸 카피해가지고 개표 사항표라고 해서 그 게시판에 개표 사항표를 붙입니다. 공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종로 일가가 이제 동네 마찬가지예요. 일가의 투표가 이렇게 되는데 그 투표함을 대항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후보자별로 이렇게 투표를 했다. 이런 개표 사항표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개표가 다 끝나면은 선관위에 그 개표장에 있는 최고 책임자 선관위에서 나온 대표가 오늘 후보별로 누구누구가 투표를 이렇게 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개표 선언을 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의 데이터가 서버의 데이터가 이제 저희 엑셀로 돼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개표 상황표가 있습니다. 선관위 상황표. 그를 사전선거까지 포함됐다고 해서 통합선거 농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는데 다시 개표 상황표가 있고 그리고 선거 데이터, 서버의 선거 데이터가 있고 또 통합선거 연구가 있고 이 세 개 분야가 마지막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얘기한 선관위도 얘기 안 했고 당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할 때는 3년 등가의 법칙이 이꼴가 된다. 동등가 된다. 그 동등 여부를 선관위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러니까 국민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발표와 책무가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정당 인간이 아무도 안 해요. 바보짓 하는 정당이 뭐냐면 그거를 선관위하고 한 통속을 가지고 하는 일컨대 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일 때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표장이나 이런 데 참관이가 가보면 그 사람들은 대표하는데 신사부나 대한부나 가가지고 끼웃거리면서 감시 하나도 안 해요. 이것이 한민족 영혼에 각인된 생존 코드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일이라. 가장 깊은 멸망 속에서 한이란 다이아몬드를 캐내어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뱃속 깊이 새겨진 한국인의 정신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의 진리입니다. 슬픔을 분노가 아닌 창조의 동력으로, 절망을 무기력이 아닌 함께 구속시키자는 그 행태가 선거를 받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숨 바쳐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자!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사생 결단이 비장한 각오로 함께 뭉쳐 싸웁시다. 싸웁시다! 보수라는 이름이 다시금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근절은 단순한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척결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과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만이 그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노병의 애국심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절치부심 와신상담 우리 분노와 울분을 애국을 위한 분노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정욕을 경주합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선지자 난세 구국이용 전광훈 목사님 만세! 국민이여 깨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2030 나와라! 봉사야를 함께 해주겠습니다. 봉사야! 싸우자! 이기자! 소리 질러! 소파에 앉아서 자, 여러분,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네, 떠오르죠? 저는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당당하셨고 결국 현이 없으니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봅시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엔지니어님 아까 말씀드린 거 816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815 토요일날 서울역에서 모이는 거 아시죠? 예, 815는 서울역에 모이고 그 다음에 816
살리고 어디서 보입니까? 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항상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회를 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던 동아변사님 앞에서 국민대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8.15, 8.16 최대한 오실 수 있는 분들, 걸을 수 있는 분들 모두 모여서 우리 3.1절 580만을 뛰어넘는 선만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아, 그리고 2019년 광화문 집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나옵니까? 네, 봅시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들어봐요. 자, 제가 여러분, 제가 광화문동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19년부터 영상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3.1절날 이 광화문에 한 580만 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자,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1000만 명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셔서 그게 되겠나.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자 했는데 580만 명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악독한 추악한 정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80만 명을 뛰어넘는 1000만 명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노래는 뛰어넘고 가겠습니다. 자, 항상 나오시고 노래 뛰어넘고 있다.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탕탕TV에 탕탕TV의 이태영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던 국민의힘 당에서 나간 사람 혹은 국민의힘에서 추천받아서 나갔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결국 다 봅니다. 이거만 보면 이 선관위하고 저 문지방은 한 편이구나. 금방 안 하시는 자유대학의 시민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담하게도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수 대표님을 탄압하는 정말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강간한 개인적 사적인 감정이 담긴 공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신 종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또한 우리 신혜식 대표님께서는 언론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상 진실만을 보도하실 참 언론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압수수색으로 정권으로 탄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님을 마음속 깊이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저의 존경심으로 그분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근본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상징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님을 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8월 16일까지 강력하게 모여서 우리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우리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공정히 말하려고요. 그 선전은 너무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앞에서 지켰거든요. 6시 반부터 거의 3시간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선택을 뭐라고 했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와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정광훈 선택 10분이면 주문 쓰고도 갔거든요. 무슨 3시간 동안은 그 조그만 곳을 수색을 했는지 정말 경찰들이 배운 게 있는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후에 또 3시간을 교회에서 수색을 했었다고 하는데 뭘 수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그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